1999년 1월 6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비장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바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그 회장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만은 제발 우리 손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70년 기업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날로 LG반도체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터를 잃은 7천 명의 직원들은 여의도 한강 둔치에 모여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회사 배지를 강물에 던졌고 어떤 이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LG의 반도체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 시대가 그대로 막을 내린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정확히 2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탁기나 냉장고를 만들던 가전회사 LG가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다시피 쥐고 있던 반도체 핵심 기술의 심장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를 만들던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LG는 그 긴 27년의 세월 동안 뒤에서 무엇을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또 이를 냈다며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미국마저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복수극이 어느새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는 국가 간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기가 아닙니다. 하늘 품은 한 가문의 27년에 걸친 집념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사업을 강제로 맞바꾸게 하는 이른바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가, 반도체는 현대전자가 가져가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표면에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중복 투자를 없애고 경쟁력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이었죠. 위기 상황이니 힘을 하나로 합치자는 논리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LG반도체는 결코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98년 한 해에만 2,500억 원의 흑자를 낸 그야말로 알짜 중의 알짜 회사였습니다. 세계 디램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앞선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서 정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너무 밝아서 표적이 된 셈입니다. 직원들의 자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흑자를 내는 회사를, 그것도 미래 기술까지 앞서가던 회사를 강제로 빼앗는다. 이게 과연 경쟁력을 모은다는 명분으로 설명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청와대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LG가 70년 넘게 정성으로 키워온 사업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결국 LG반도체는 현대전자에 강제로 흡수됩니다. 정부의 명령 앞에 70년 기업의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하는 SK 하이닉스. 그 뿌리의 절반은 사실 LG였던 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LG 사람들에게 반도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금기어가 됐습니다. 8천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한강 둔치에서 억울함을 외쳤지만 결국 모두 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LG 반도체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라진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깃든 기술의 DNA는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펼쳐진 풍경은 LG 입장에서 더 잔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 1위를 굳히며 세계 반도체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LG가 넘긴 회사는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신무기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때 LG의 품에 있던 기술이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라선 겁니다. 그 모든 화려한 성공의 장면들을 LG는 아주 먼 발치에서 쓸쓸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키운 자식이 남의 집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가전은 참 잘 팔렸습니다. TV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가전 실적 뒤에서도
그룹 내부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날 그렇게 무너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아픈 질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더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다시는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번 당한 아픔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LG의 생각이 아주 영리하게 꺾입니다. 칩을 직접 만들 수 없다면 칩을 만드는 판을 우리가 직접 잡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장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공장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장비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칩 대신 장비. 둘째, 공장 대신 소재. 셋째, 정면 대결 대신 병목 장악. 이 세 가지가 LG의 조용한 설계도였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2018년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인 구광모 현 회장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정확한 유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 LG의 행보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LG는 그냥 가전회사였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TV를 만드는 평범한 회사였죠. 화학과 소재,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이런 분야들을 묵묵히 키워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전회사가 사업을 넓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27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LG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LG는 화학과 소재,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그리고 부품까지 반도체 주변의 모든 영역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춰가듯 LG는 반도체를 둘러싼 외곽을 차근차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안에 있는 생산기술원, 영문 약자로 PRI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름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그룹 내부의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입니다. 가전제품 공정을 개선하고 공장 자동화를 연구하는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한 일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던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PRI는 TV를 만든 게 아니라 TV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찍어낸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찍어내는 기계를 설계해 왔습니다. 즉,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능력 그 자체를 키워온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물고기를 주느냐, 낚싯대를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칩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LG가 노린 게 바로 그 곡괭이였습니다. 그런데 PRI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모듈을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정밀 제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반도체 장비가 요구하는 영역과 정확히 겹칩니다. 디스플레이의 회로를 그리던 손이 반도체의 회로를 다루는 손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LG는 이걸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가전이라는 간판 뒤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깃발을 흔들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냥꾼이 숨을 죽이고 결정적 한 발을 기다리듯 LG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왔을까요? AI가 폭발하고 HBM이 반도체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인공지능 이야기로 뜨거워지던 그때 LG는 이 순간을 위해 27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카리 칼집에서 위험 있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6월 구광모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깜짝 등장합니다. 가전회사 총수의 행보치고는 너무나 의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반도체의 전설로 불리는 짐 캐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애플의 A 시리즈 칩을 부활시키고 라이젠 프로세서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모두 설계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반도체 설계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존재로 통하는 인물이죠. 짐 캐러가 지금 이끄는 회사가 바로 텐스토렌트입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업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가장 주목받는 AI 반도체 설계 회사죠. 가전회사 총수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자를 직접 찾아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구광모 회장은 그와 마주 앉아 AI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개된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 구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게 곧 드러납니다. 같은 출장에서 구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피규어 AI도 방문했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본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한 겁니다. AI, 반도체, 로봇, 이 세 가지가 LG의 다음 27년을 결정할 무기라는 걸 그가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LG전자 사장이 짐 캐럴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큰 그림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발표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LG전자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LG의 27년 복수극이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엔비디아 GPU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반도체입니다.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지금 떼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이 HBM은 D램을 12층, 16층씩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층을 높이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이죠. 높이 쌓는다고 다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층과 층 사이에 범프라는 아주 작은 돌기를 붙여서 연결했습니다. 이걸 TC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한미반도체가 세계 최강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보도된 자료를 보면 한미반도체의 점유율이 무려 71%에 달합니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결국 한미반도체 장비로 HBM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높이 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6층이 거의 한계입니다. AI가 요구하는 성능을 따라가려면 20층, 24층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범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고 신호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건 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다리를 없애고 두 금속을 살과 살처럼 직접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얇고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천 배 작은 단위에서 오차 없이 두 면을 붙여야 합니다. 미세한 진동 하나,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어긋남 하나가 전체 공정을 망쳐버립니다. 옆 건물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진동마저 변수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극한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네덜란드의 배시가 사실상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국의 한미반도체 같은 곳들이 그 뒤를 쫓고 있죠. 삼성도 SK도 이 배시의 장비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그야말로 갑 중의 갑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LG전자가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인하대학교와 여러 중소장비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국내 기술력을 한데 모은 연합함대를 꾸린 겁니다. 국책과제로 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목표 양산 시점은 2028년입니다. 다음 세대 HBM, 즉 HBM 4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이는 시점에 정확히 맞춰져 있죠. 우연이 아니라 시계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꼭 짚어야 합니다. 왜 LG는 굳이 가장 어렵고 가장 늦게 열리는 시장을 골랐을까요? 더 쉬운 길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답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 아주 독특한 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다른 산업에는 없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표준이 된 장비는 공정이 바뀌지 않는 한 5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그대로 쓰입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후발주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즉, 표준이 굳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그 시장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시가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아직 진짜로 폭발한 게 아닙니다. HBM 4세대부터 본격 수요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2028년 무렵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아무도 깃발을 완전히 꽂지 못한 빈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기존 1등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LG는 정확히 계산하고 들어온 거죠. 한 경제지는 이 상황을 두고 판을 흔들 장비 전쟁이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용하던 시장에 한국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LG에는 LG이노텍이라는
아주 강력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폰 카메라 모듈로 너무나 유명한 그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조용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또 다른 꿈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이라는 건 칩을 올려놓는 일종의 받침대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싸고 대량 생산이 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니 열은 감당이 안 되고 신호는 점점 더 정밀해져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유리 기판입니다. 첫째, 더 평평하고 더 단단합니다. 둘째, 열에도 강하고 신호 손실도 적습니다. 셋째, 더 촘촘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전력은 덜 먹고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한마디로 AI 시대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판입니다. 인텔이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고 일본과 삼성 계열도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자기들이 무조건 가져갈 거라 확신했습니다. 소재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LG이노텍이 구미 공장에 시범 생산 라인을 깔고 무섭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소재 강국 일본이 방심하던 사이 한국이 또 한 번 뒤통수를 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LG이노텍이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시제품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빅테크라면 누구겠습니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LG의 유리판을 먼저 보겠다고 손을 내미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LG의 진짜 무서운 그림이 드러납니다. LG 이노텍이 유리기판을 만들면 LG 전자 PRI는 그 유리기판을 다루는 장비를 만듭니다. 자, 그림이 이제 보이십니까? 한쪽에선 판을 직접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그 판을 다듬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소재와 장비를 한 그룹 안에서 통째로 쥐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LG는 올레드를 만들며 큰 유리판을 다뤄온 20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오랜 경험이 반도체 기판 영역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업계 용어로 수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소재부터 장비까지 한 손에 쥐면 고객은 다른 데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27년 전 LG는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27년 동안 LG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식당에 들어가는 칼과 도마, 냄비,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전부 만드는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식당이 음식을 만들려면 LG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LG식 우회 복수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이죠. 어찌 보면 가장 영리하고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라이벌인 LG의 장비를 쓸까요? 1999년 빅딜의 기억이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 시장은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생존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비를 제때 못 받는 겁니다. 배시 같은 회사의 핵심 장비는 1년 이상 줄을 서야 받을 수 있고 가격 협상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곳이 공급을 끊으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수조 원짜리 공장이 장비 하나 때문에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국내에 또 다른 옵션이 생긴다는 건 협상력이 올라가고 납기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안전망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죠. 게다가 LG는 처음부터 정면을 두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영리한 길이 있거든요. 바로 오셉지라고 부르는 반도체 후공정 외주 업체들부터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큰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작은 문으로 들어가 실력을 증명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실제 수율 데이터가 쌓이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삼성과 SK도 데이터 앞에서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실력 앞에서는 라이벌이라는 감정도 결국 무릎을 꿇는 법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LG가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부 LG의 손이 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의 황제였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그런데 1990년대 한국이 디램으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고 그 옆에 있었던 게 LG 반도체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받은 충격에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본체 경쟁은 포기하고 대신 소재와 부품, 장비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부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단 세 가지 소재의 수출을 막았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작은 소재 하나에 발목 잡히면 모든 게 멈춘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LG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정점에 닿아 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 보루로 지키던 첨단 장비와 소재 핵심으로 LG가 정조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30년 전 디램에서 당한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매체들이 최근 LG의 움직임을 부쩍 자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칩스법까지 만들어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데 핵심 장비를 외국에 의존하면 그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삼성은 칩을 만들고 SK는 메모리를 쌓고 LG는 급판과 장비를 책임집니다. 그건 더 이상 각자 도생하는 한국 반도체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의 K 반도체 생태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 주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999년 그날 무릎 꿇었던 구본무 회장의 한이 아들 구광모 회장의 손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빼앗긴 것을 그대로 되찾으러 온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만들러 온 거죠. 여러분은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의 끝이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패키징 전쟁의 절대 권력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